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오늘도 후원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트리온 통해서 전찬주님, DG님, 조화수님, 김재현님, 변정훈님, 지우님, 서지연님, 최준호님, 낙교님, 박현우님, 이승규님, 박스텀프님, 강성진님, 윤상현님, 박재권님, 홍반장님 계속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빵에서도 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정기 후원해주시고 계시고요. 맞아요, 인사이트 네. 출판사에서. 또 뭐 에피소드 올라올 때마다 100원씩 후원해주시는 분도 100코인인가요? 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카카오페이나 기타 방법들 통해서 계속 후원 받고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중대한 공지가 있다고 낙교님이. 아, 제가 하는 건가요? 그럼요.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름을 공식 명칭을 정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STD 아웃이 컴퓨터 용어로는 스탠다드 아웃풋이거든요. 네, 네,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한글로는 이제 표준 출력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식 명칭을 스탠다드 아웃으로 하려고 해요. 네. 풋은 어디 갔나요? 풋은 줄인 거죠. 스탠다드 아웃풋에서 네, 스탠다드 아웃. 풋을 줄여서 스탠다드 네. 아웃이라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명 그대로 stdout.fm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네. 사용하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름. 네. 43과 포리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부를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스탠다드 아웃이 영어긴 한데 한글로 쓸 거거든요. 로고도 바뀌나요 그러면? 로고 바뀌진 않아요. 네. 한글로 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외국에 진출할 일은 없잖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의 특성상. 그래서 한글로 쓸 건데 44비치는 사실 일본어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미. 와. 그래서 포리포비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발음 다르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44라고 써도.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공지는 아니고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시작 멘트를 이제 소개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 1년 넘게 컨셉상. 네, 컨셉상. 근데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자기 이름 먼저 한번 밝히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너굴입니다. ODK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 당근마켓 소속이 절대 아니니까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저도 당근마켓 사람이냐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낙교십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라고 합니다. 네, 에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이크 어떻게? 최대한 가까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정도면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 에디님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나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해주세요.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어디까지 밝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 에디는 지금 당근마켓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근마켓에서 PM으로 좀 글로벌 파트 쪽 맡아서 네. 같이 일해주고 계시고, 지금 근데 에디가 이바닥 뉴스라는 걸 운영하고 계세요. 네, 지금 운영진이신 거죠? 네. 운영진이 몇 명인가요? 지금 4명이죠. 4명 중에 1명으로 이제 네. 계시고,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에디고요. 이바닥 뉴스라는 국내에서 제일 재미있는 테크 미디어를 제일 재미있는 네. 제일 재미있는 제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재미있는 테크 미디어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 바닥 테크 바닥의 이런저런 일이나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냥 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걸 정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외국에서 특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국에 잘 안 알려진 일들이나 좀 읽으면 좋을 글들 이런 것들을 좀 번역하기도 하고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바닥 뉴스는 페이스북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구글이나 뭐 편한 플랫폼에서 유튜브를 빼고 이바닥 뉴스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유튜브를 빼면 어떡해요? 유튜브는 해야 되는데 본업이 아니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찍으시면 될 것 같다니까요. 네, 다음에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찍어보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가끔씩 이제 뭐 현재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IT 분야에서 활발한 이야기들, 나라에서. 예,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정리가 잘 된 기사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당근마켓이 채용을 했나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채용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저 능력자를 잘 부업입니다. 부업. 잘 모으고 계시는군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어로 된 약간 분석 기사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민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큰 건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거를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부른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진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신뢰할 만한 매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걸 보면은 믿을만 하다는 그런 매체가 딱히 없거든요. 가끔씩 좋은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없다 보니까 계속 그때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매체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44비치보단 글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월에 몇 44비치에 개씩은. 그렇죠. 작년에 몇 개 쓰셨나요? 작년에요? 안 세봤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41개 썼어요. 진짜? 알 수 있나? 보니까 아깝다. 11월에만 벌써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11월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11월에 뭐가 많았죠. 뭐가 많았죠. 11월, 12월에 진짜 많았죠. 뭐가. 네. 그게 왜 연말에 몰려서 많은 걸까요? 뭔가 연말이라는 특수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어요. 뭔가 있을까요?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냥 올해 안에 이니셔티브를 끝내자. 아니요, 1월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 까먹어서 그래 우리가. 1월?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드라마 작년 1월에 드라마도 1월에 대박 나도 맞아, 연말 되면 다 까먹잖아요 사람들이. 음. 아마 분명히 1월, 2월에 많았을 거예요. 3월에도.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엄청 큰 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토스가 올해 초에 이제 예비인가 실패한 게 뉴스였던 것 같은데, 뭐 뉴스 예비인가도 이번에 성공을 했고, 배민 인수도 이거 국내에서 거의 제일 큰 건인 거죠. 지금 그렇죠. 제일 사상? 크죠. 사상까지는 아닌가? 사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엔 제일 큰 딜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건들이 있었어서 타다도 지금 약간 뭐 침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타다 최근에 투자 받았다고. 투자 받았어요? 네, 투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기 안 써 있지만 그거 그냥 이야기해 보자면 기사가 원래 한 번 났었죠. 6천억 해외에서 맞아, 했는데 봤어요 저도. 못 받았다 정부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500억인가요? 뭐 그 정도 투자 받았다고 뜬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먼저 해보시죠. 타다 모빌리티? 네, 정리한 게 모빌리티. 없어서 근데 여기 머릿속에 정리돼 있으신 것 같아요. 모빌리티 그렇죠. 네. 타다가 뭐 언제부터 영업을 했었죠? 작년인가요? 엄청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지났어요. 네. 없어요. 1년 지난 1년 몇 개월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간 폭풍 같은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많이 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택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업계랑 갈등이 되게 심하고, 뭐 정부가 중재를 하다가 결국엔 그냥 약간 반쯤 정부에서는 접는 게 좋지 않겠냐 같은 느낌의 가이드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약간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처럼 해서 타다 뭐 금지법 이런 게 통과가 되게 됐죠. 네.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정확히 뭘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 뭘 금지시키는 걸까? 그건가? 지금 타다가 약간 법의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될 수 없는 건데, 이제 뭐 약간 승합차랑 뭐랑 이제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파고 들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택시 영업 면허를 타다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카니발 차량을 별도로 회사가 구입을 하고, 이 두 개를 회사 차원에서 알아서 믹스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바뀐 그건 법에서. 아니에요. 예. 그게 앞으로 해야 되는 걸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 면허 없어요. 기존에는 원래 운송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렌터카는 그 기사를 빌려주면 돼요. 기사를 빌려주는 게 돼요. 렌터카는. 그래서 우리가 타다 타면 이메일로 계속 계약서 같은 게 날라오는 게 약간 그런 건데, 어쨌든 그 꼼수로 약간 예외를 해준 게 있었는데 거기로 파고들어서 약간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택시도 반대하고, 그래서 도부가 이제 그 예외 조항을 더 깐깐하게 바꿔버렸어요. 뭐 공항이랑 항만에서만 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더 추가하게 바꾼 거고, 그래서 이제 타다는 이제 택시 업계랑 협의된 게 그거였잖아요. 면허 사업을 따라 차 한 대당 택시 면허 하나씩 사든지 그러면은 녹과해 줄게 이 상태인데, 그것도 사실 몰라요. 진짜 카카오가 돈 많아서 면허 다 사면 또 그때는 그때대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면허를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면허 개수에 제한이 현재 걸려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불법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택시 사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건데 만약에 타다 그 카카오가 돈이 많아서 면허 다 사가지고 이미 한 많이 반, 사고 있죠. 반 사가지고 하면 개인 택시 어려워진 거는 결국 똑같을 거야. 이미 서울에서 제일 큰 택시 조합이 카카오다라는 얘기도 있을 네. 정도로 면허를 많이 샀더라고요.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도 분석한 걸 보면은 카카오가 그냥 이런 걸 되게 국가의 가이드라인,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 쪽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그냥 조용히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같은 것 때 좀 말이 많았잖아요. 초반에. 네. 그래서 그때 되어 가지고 이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업이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이제 다 따라가고 있고 타다는 이제 계속 부딪히고 있고.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택시 면허를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허를 사더라도 지금 카니발 다 사놓은 거 네.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처분하는 것도 비용이 엄청 들 거고. 그거는 쏙할 거잖아요. 나름 여기도 막 복잡해.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대기업처럼 했던데요. 쏙하가 차를 사고 네. 타다에 빌려주는 렌트하고.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검찰에 불려갈 때 쏙하도 같이 고발당한 이유가 그거던데요. 그렇겠네요. 차를 쏙하가 사고 타다에 대여해주는 형식이야. 그럼 타다가 소카의 자회사인 네, 건가요? 맞아요. 네. 인수를 100% 그런 식으로 모르겠다. 했을 거예요. 자회사라서 좀 그런 상황이에요. 2018년 9월에 출시됐었네요. 타다가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됐네요. 네. 그래서 막 검찰 기소 당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소문이나 뭐냐 일각의 얘기로는 검찰 기소하면 1심, 2심, 3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대로 시간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버리면서 되게 시간이 오히려 쫓기게 아이쿠야. 돼 버렸죠. 예. 뭔가 타다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그쵸. 이제 아무래도? 뭐 진짜 아예 완전 다 뭐 카니발 같은 건 다 접고 그냥 택시만 불러주는 앱이 되던가,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라던가 아니면 티맵 택시 같은 네. 그런 모델이 되던가 아니면 진짜 카카오처럼 면허를 사서 진짜 이거 운영을 하던가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 카카오나 같아요. 티맵 택시처럼 될 수는 없죠. 이미 대판 싸워가지고 그렇죠. 아무도 안 불러주겠죠. 그래서.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법 효력이 언제부터 발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휘되는 순간부터 뭐 방법이 없죠. 대표가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감옥은 아니고 뭐 벌금 맞겠지만 사실상 접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타다 좋았는데 아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면허를 빨리 사든지. 저도 중국에서 처음 한 2015년 정도에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버 처음 탔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지 않고서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충격이었는데 타다가 들어와서 사실 그런 경험을 처음 했었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저는 약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택시에 아무런 혁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카카오티도 엄청 혁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타다가 잘하는 거는 서비스 수준을 컨트롤하는 거 그런 거 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잘 쓰고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그 같아요. 서비스 수준 컨트롤도 말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결국 기사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일반 대기업이랑 비슷해요. 사실 용역이거든요. 그 기사가. 그렇죠. 네. 그 프리랜서 같은 용역인데 그걸 컨트롤하면 안 된대요. 용역을 하면 본사가 직접 맞아요. 그런 게 본사가 있었어요. 직접 컨트롤하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타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일부는 고용이고 일부만 용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가끔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해. 가끔 타다 타도 난폭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별점을 낮게 줄 수는 없는데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 이 옛날에 막 구조에서는? 페이스북에서 그 영업업체들이 기사 모집하는 광고도 엄청 하고 그랬었어요. 택시 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택시가 서비스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강제로 또 거기는 요금을 제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셨었던 것 같은데 일본 쪽은 진짜 비싸잖아요. 일본 비싸죠. 기본 요금이 막 410엔이고 그러면 얼마인가요? 4,500원. 4,500원. 그 기본 요금 비싸네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10분 거리 타고 가는데 한 15,000원 나오고 보통. 네, 그래서 식이에요. 그런 항변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이제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조금 뭐 산납금도 되게 복잡한 구조도 있고 네.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산악금 폐지됐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그래요? 며칠 전에
해지가 될 수 있어요. 산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 택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산학금 네, 법인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딱히 택시 기사님들이 더 좋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일본 택시 하니까 갑자기 또 타다 생각났어요. 왜요? 우리는 타다 처음 탈 때 문 자동으로 열리는 게 너무 혁신적이었는데 네. 일본은 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맞아. 택시 뒷문이. 되게 오래된 차인 것 같은데도 네, 다 엄청 오래됐는데. 이렇게 누르면- 하면은 픽 하면서 열리죠. 근데 방금 택시 요금 얘기하셨는데 그 미국에서 타본 경험, 우버를 타본 경험에 의하면 한 5분 정도, 6분, 7분 정도 되는 거리는 대충 뭐 10불에서 11불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탈 때는 비싸다는 생각 없이 그냥 탔어요. 사실 차가 없으면 못 가기도 그렇죠, 하고 뭐 다른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이게 5,000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택시를 타는 게 약간 사치를 부린다는 느낌? 그런 것도 들고.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싸니까. 네. 사실 다양이 너무 저는 많아요. 약간 지금 이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요 공급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원래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승차 거부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택시 기사가 원하는 거리, 원하는 요금이 나와야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뭐 되게 짧은 거리 간다든지 그런 이상한 데를 간다든지 이상한 데로 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이제 원하지 인적이 않는 드문 곳에 간다든지. 가면 네. 올 때 빈차로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원 쪽도 되게 이상한데 수원이 용인이랑 막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근처에.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어. 그런 가는 것들 게 아니라 때문에 못 가요. 아 뭐 그것도 그렇고 갔다 다시 돌아올 때 못 해와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긴 하죠. 근데 그게 네. 또 승차 거부가 그건 또 아니죠. 그게 아닌가? 법적으로 모르겠네 조금. 거부 근데 지역 방금 간이라서. 그 사실 최근에 강원도 택시 이야기인가 강원도인가 어디 택시 이야기 나온 거 있어 유명한 거. 그래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 가자 그랬는데 갔는데 뭐 요금을 더 받았어요. 택시를 불렀어. 콜을 했어. 네. 택시가 멀리 있다 오잖아요. 그 요금도 다 청구된 거예요. 자꾸 열받아서 이 사람이 구청이랑 이런데 도청인가 전화했더니 약간 이쪽은 이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막 그 사람이 유튜버라서 막 녹취한다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뭔가 그런 애매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택시 기사들 분들은 지역 그렇죠. 정치인이랑도 친하고 네. 옛날에 그런 일 있었던 것 같네요, 진짜. 불법이라 그래도 가는 게 불법이라도 막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의 니즈랑 택시 기사의 그 니즈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 공급이랑 안 맞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타다라든지 뭐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에 그게 맞아야만 성립이 되는 거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아니죠. 타다도 안 맞아도 되는 거죠. 안 맞아도 된다. 타다는 기사의 니즈를 무시하는 거죠. 강제 배차, 강제 강제 배차잖아요. 그런 그게- 거 그렇죠. 네. 좀 더 이게 해소된다고 하면 이상한데 그거를 해소시키더라도 다른 쪽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메꾸는 방식인 거니까 약간 좀 완전 다르긴 하죠. 네. 근데 그 모델도 막 실제로 타다 같은 것도 니즈가 맞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적자를 감수하고 어떻게 보면 네. 메꿔준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게 지속 가능해지는 모델이어야 되는데 이제 약간 한번 크게 때려 맞으면서 위기가 온 것 같고 카카오 택시는 이제 반대로 해서 멀리 가는 건 아니면 저희 집 성북구인데 강남에서 성북구 가는 거 잡으면 거의 안 잡혀요. 사람들이 택시 기사들이 안 해주시고 카카오 쪽에서도 타다 비슷하게 뭐 승차 네. 거부 못하는 그런 모델도 나오지 카카오 않았나요? 블루? 카카오 블루, 네, 뭐 블루, 웨이고, 웨이고 뭐 이런 것도 라이언 나왔는데 택시 뭐 이런 얘기도 네, 들리는 것 그거는 같고. 완전 벤티에서 벤티. 같은 모델인 것 같아요. 타다랑 같은 타다랑 모델이고 같은 별도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승차 거부 하나는 블루인지 웨이고인지도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차가 안 많아서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맨날 이걸로 잡아보세요 해서 잡으면 안 잡히고 왜 잡으라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버도 라스베가스 이번에 가서 봤잖아요. 사람들 다 저녁 먹으러 갈 때 다 우버도 없어. 우버도 안 잡혀. 맞아요. 우버도 안 잡히죠. 어려운데 그거 아무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제일 핫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서도 그렇고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왜요? 우버는 지금 난리잖아요. 우버도 날린 게 잘 되니까 날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니죠. 지금 돈을 못 벌어서 날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것도 그렇고. 저 돈 못 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이 주로 하는 게 배달 서비스 쪽으로 넘기고 뭐 파이낸셜 쪽으로도 넘기고 이러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기는 한데 좀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잘된 케이스는 있나요? 지금 잘 찾아가고 있는 케이스? 우버, 그랩 이런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우버는 새로운 걸 못 찾은 것 같고 이츠 따라하려고 했는데 네. 그 그럽펍이랑 또 하나 더 있던데 음식 배달하는 거 우리 미국에서 봤던 거. 먹방과 피자 그럽펍이랑 뭐 하나 있는데 걔네들 점유율이
각각 도어대시 20% 뭐 이런 걸 도어대시랑 거예요. 20%씩 어. 넘어가지고 그랩은 고잭 이번에 한번 갔더니 그쪽은 뭐 음식 배달 이미 발리 갔을 때 얘기하신 네, 거죠? 끝났죠. 고잭이 장난 아니죠. 다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500 인도네시아는 500 고잭이고 최근에 기사 나왔던 것도 그랩이랑 고잭은 이미 수익을 그쪽에서는 맞아요. 푸드 같은 거 푸드에서 더 내고 있다. 많이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버가 오히려 모델을 못 찾고 네. 어. 고잭이랑 그랩이 오히려 다른 걸 찾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는 타다가 그런 걸 할 리는 뭐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한국은 또 그 시장은 배민이 있고 유기어가 있고 쿠팡이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는 아마 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안 돼요 음식. 아니 고잭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배달료가 500원이래잖아요. 그걸 너무 싸서. 인건비로 한국 인건비로 그걸 어떻게 못 때우죠. 중국도 뭐 인건비 싸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쿠팡 2층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손해를 보면서 네. 좀 퍼뜨리려고. 물론 지금 뭐 점유율이 요기요랑 배민이랑 뭐 배달통 이렇게 합쳐서 98%라고 하니까 아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배민 이야기나 먼저 해볼까요? 네. 순서는 조금 어긋났지만 왜냐면 이게 안 써놨네 아무것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배민 공정위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또 이쪽 생태계를 잘 알아서 정의당이랑 함께 이렇게 공정위를 압박하더라고요. 뭘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했어요. 공정위는 제대로 심사해라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바일 배달로만 시장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 배달이나 아니면 심지어 진짜 커머스로 완전 잡아버리면은 되게 작은 부스러기가 돼버리니까 그 논리로 아마 넘기기는 할 것 같아요. 합병 같은 거. 그래서 김봉진 대표 인터뷰도 조선 비즈에 올라왔더라고요. 또 비슷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글로벌 경쟁하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외국 애들 온 거 맞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제 해외 진출하고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논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배미는 뭐가 없네요. 이야기를 엄청 아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하고 싶으신 말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저번 주에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건 없었나요? 열심히 지적하고 들었는데 말한 거? 까먹었어요. 너무 녹음 파일 늦게 들어가지고 네, 어젯밤에 집에 가면서 들었어요. 올라온 걸로. 네. 그 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도 그 어제 아니 지난주 네. 녹음했을 때도 네. 막 합병 뭐 이런 얘기 하다가 CJ 헬로비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여파가 저기도 있는 토스인데 아, CJ 왜요? 헬로비전을 유플러스가 사갔잖아요. 네. 근데 CJ 헬로비전은 8천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유플러스가 그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팔아서 이걸 메꿔야 되는데 들고 있는 걸 쭉 보니까 방송 뭐 이런 거 아닌 걸 보니까 결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결제 사업을 팔아야겠다 PG를. 자 이걸 팔려고 한 4천억에 내놨더니 마침 토스가 우리 그거 필요한데 이러고 사간.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요렇게 돼서 네. 토스까지 가게 되는. 서로 뭔가 잘 맞았네. 네, 네. 다들 니즈가 딱딱 맞았죠. 되게 좋은 딜인 것 같아요. 저 딜도. LG U+ PG 사업부를 3,650억에 인수했다고. 네. 근데 토스가 이거 3,650억 낼 돈이 있어요? 현금이? 투자 받고 뭐 이러니까 이제 현금은 있을 것 같아요. 쌓아놓은 건 현금뿐이니까 토스는. 얼마 투자 받았는지 까먹었어요. 누적으로 진짜 되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투자금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제 투자금으로는 아예 그거는 감당할 수 없을 규모일 거예요. 왜냐면 3천억을 그냥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현금으로는 못 내겠죠. 네, 현금으로 못 낼 거고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얘기했던 메자닌 같은 것들 따로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내부 사정들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 찾아보다 보면은 더벨 아시죠? 네, 더벨. 더벨에 가끔 되게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조달을 하긴 하겠죠. 지금 다 합의 끝나서 이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긴 했어요. 네, 뭐 공시도 다 나고 네. 그래서 아마 사가는 건 완전 그냥 결정된 것 같아요. 토스는 이 PG가 왜 필요했던 건가요? 토스는 원래 이제 송금 뭐 페이먼트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송금은 사실 이제 카카오가 다시 많이 가져가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먼트에서도 송금 아니면 결제잖아요. 네. 사실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건 요새 보면은 네이버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스의 본진인 이 페이먼트 영역이 사실은 다 많이 털려버리게 된 거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막 뭐 뱅크도 하고 막 이런저런
파이낸셜 수수료 받을 수 있는 모델들도 많이 했는데 돈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라 이제 또 뭐 현금이 필요하겠죠, 매출이.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보다가 마침 이게 나오고 얘가 연매출이 한 4천억 나는 비즈니스더라고요. 이 LG 플러스의 결제 사업이. 그래서 그거 가져가면 이제 그거 완전 딱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거 하고 되는 거 있고 이제 뭐 페이먼트에서 이제 본진이 약해졌으니까 오히려 PG 같은 거 먹으면 붙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바로 토스 결제 하나하나 이제 뚫기 어려웠을 텐데 그거 싹 붙여주고 이제 이러면은 좀 더 결제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에요. 인터넷은행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쪽이랑도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은행은 뭐 보통 돈 빌려주고 받고 막 이러는 거니까 계좌를 뭔가 만들고 나중에 결제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뭐 체크카드를 만들어 준다거나 뭐 나중에 뭐 신용카드까지 어떻게 다른 카드사 껴서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큰 시너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냥 토스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포메이션을 갖춘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은근 PG사는 네이버도 PG는 직접 안 차렸잖아요. 그렇죠. 배민도 한때 PG 차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 한 것 같고. 네, 망을 직접 깔아야 되니까 진짜 빡센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막 이미 막 그 오프라인 가맹점 같은 거 하면 결제기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뭐 하나 더 넣는 게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언젠가 또 수수료 싸움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이미 이 엔드 단에서 붙여주는 수수료가 많으니까 거기까지 또 깎아주려고 하면은 망이랑 계산해 보면은 아 저건 쓰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되지 않을까. PG가 라는 생각이 과점 들어요. 시장이긴 한데 되게 힘든 시장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 진짜 수수료가 전부긴 하거든요. 수수료 싸게 주면은 바꾼다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너무 큰 데들이 있어서 그런 데 잡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좋아하는 PG사가 있는데 네. 데이스페이라고 네. 거기도 얘기 들어보면은 영업 이익을 엄청 깎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에서 뺏어올 때 지금 엄청 성장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뺏어올 때 수수료 싸게 주고 더 들어가는 시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결국에 수수료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쪽이 있는 거 뺏는 게 그렇게 쉽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NH 한사결이라든지 이니시스가 다 잡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다 고정된 시장이에요. 완전 과점 시장이에요. LG도 이제 확장하기 아마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넘긴 거긴 한데 이제 어떻게 시너지 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참 은행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은행이 그러니까요. 예비인가가 되고 또 증권사도 하고 하면 굳이 PG사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까 말한 대로 결제를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붙이더라도 사실 PG사 다 시키고 하면 수수료 좀 내면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PG도 되게 좋은 시장이긴 해요. 약 클라우드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PG가 좋은 시장인 게 시장 전체가 크니까 어쨌건 비즈코만 들어가서 이게 여기도 지분이 있으니까 점유율이 네. 있으니까 그만큼씩 계속 크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좋긴 하죠. 근데 토스랑 봤을 때 어떤 혁신적인 면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하죠. 사업 자체가. 시너지 날 만한 건 생각이 나는데 토스가 은행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그냥 소비자 금융 이런 것도 하는데 약간 중금리로 가게 그러니까 뭐라죠? 소상공인들한테 네. 대출하거나 이런 쪽도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PG들도 다 그런 네트워크를 들고 있으니까 아마 그 대출 영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PG 쓰면은 좀 더 이거 어떻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묶어서 뭔가 해주는 그런 딜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싶어요. 그거 알 수도 있겠네요. 원래 그 어디지? 카카오 투자받은 그 캐시노트. 네, 캐시노트 같은 데가 결제 내역고 그걸로 소상공인 신용도 네. 평가해서 돈 빌려준다 그랬으니까 네, 그렇죠. PG 데이터를 그거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 수는 있겠네요. 중간에 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소상공인들이 이 장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약간 저도 최근에 들었던 게 아까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카카오가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별로 할 얘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뭔가 데이터를 써서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통 택시 사업에 비해서 뭐 수익성이 높다거나 결제를 그런 많이 건또 붙여서 돈 벌 거 애매하니까. 아니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라쿠텐 은행이 있는데 라쿠텐 은행이 돈 버는 방법이 아까 말한 토스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라쿠텐 은행은 그 라쿠텐이 커머스를 들고 있으니까 잠시만 라쿠텐 은행은 일본 은행. 일본 은행이죠. 아, 네. 네, 일본에 있는 이제 인터넷 뱅킹인데 거기서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라쿠텐이 있는 야마존 같은 이 커머스 사이트에서 이 돈 셀러들 있잖아요. 이 셀러들이 상품을 사고 팔고 하면 이제 돈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들고서 언제쯤 너가 이 매출이 들어오고 비용이 나가니까 그때에 위한 유동성 같은 걸 공급해 줄게 이런 식으로 되게 돈을 잘 빌려줘요. 괜찮네요. 그래서 그거 모델로 돈을 꽤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쵸. 아마 그냥 갖다 쓰는 거겠죠. 짧으니까. 진짜 짧으니까 갖다 쓰고. 그걸로 이자율 높아도 그거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커지니까 이게 막 개인한테 그냥 뭐 전세로 막 몇 억 빌려주고 그냥 꽉 잡혀 있는 것보다 계속 돌아가는 금액이니까 사이즈가 되게 크죠. 근데 일본은 은행을 잘 내줬나 봐요. 라쿠텐이 약간 지마켓 같은 건데 은행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뭘 샀어요, 은행을. 온라인 은행을 아마 샀던 걸로 기억해요. 야. 그래서 역시 그냥 사버리는 게 제일 쉽게 들어가는. 쌀 때 초반에 딱 그거잖아요. 그 입장료. 한국에서도 그쵸. 카카오가 네. 그 카풀할 때 스타트업 하나 인수하면 입장료라고 욕은 안 먹으니까. 저는 아까 얘기를 살짝 돌아가면 이제 U+ 그 PG 사업부가 그 토스랑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스의 인력 대비 그 PG 사업부의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만약에 그 대기업의 PG 사업부라서 인력이 되게 많으면 거의 비등비등해지면 기업 문화가 확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의외로 인력이 엄청 적네요. 몇 명? 근데 지금 40명 좀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G 사업부 전체가. PG 사업 운영 인력이 예.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그 다른 기사를 좀 봤는데 지금 조선 쪽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백오피스 쪽 있잖아요. 그거는 U+가 다 알아서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인사나 이런 것까지는 다 해주고 나머지 이제 정말로 PG 관련된 부분만 해서 38명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뭐 토스가 받아가도 근데 기본적으로 인력 인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회사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회사 아, 남아 예. 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위에서 계속 바꾸겠죠. 네.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비바리 퍼블리카 자회사 100%가 된다고 하네요. 네. 토스 페이먼츠 컴퍼니인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아. 것 같아요. 공시 봤더니. TPC? 코인인가요? 코인.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돼서 이제 주 52시간에서 빠지겠네요. 걸로 사람을 좀 보내서 네. 300명을 계속 맞추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좀 뭐랄까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직원들은 바로 못 나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퇴사? 퇴사. 만약에 이게 싫다 도저히. 아마 갈 때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난 남고 싶다 그냥 U+. 근데 핵심 인력은 무조건요. 묶이겠죠. 계약을 할 때 뭔가 그 딜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누구누구는 온다. 나머지는 손 들고 싶은 사람에서 몇 명까지 온다. 근데 뭐 그걸 뭐 인터뷰를 본다 만다 뭐 그런 게 아마 다 합병 조합 뭐 그런 데 다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안 그만두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 근데 뭐 토스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걸로 업무 강도 세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LG가 약간 근데 그나마 똑같이 강도가 약간 세면 대기업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안 LG는 세잖아요, LG라는 대기업은. 이름 밑에 있는 거랑. 근데 제가 듣기로도 뭐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PG나 그런 쪽이 엄청 업무가 빡세다고 듣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시스템 업무라서 그러니까 이런 약간 플랫폼 같은 거예요. 플랫폼 네. 잘 만들고서 이제 거기서 돈을 운영하고 유지하면 그렇죠. 되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야근을 엄청 빡세게 계속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식의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조심해요. PG사로 이직할 것 같아. 저런 얘기할 때마다. 힘들 때 나이스 페이먼트 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업무 강도 이런 건 모르겠는데 문화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뭐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토스가 지금 뱅크 만드는 거나 증권사 만드는 것도 다 이제 다른 회사랑 끼고 하고 네. 이제 외부 인력들 네.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 관리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관리가 될까? 토스 입장에서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쪽 회사들은 천천히 해도 되는 회사들이고. 근데 이게 제일 약간 문제지. 지금 토스 은행에 어디 들어갔죠? 은행들이 몇 군데 네, 들어갔잖아요. 몇 개 들어갔죠. 모르겠네. 근데 거기도 아마 약간 좀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뱅크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번에 오픈뱅킹 열렸을 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은행들이 앱을 싹 바꿨어요. 새로 받으라고. 예전 앱들 안 될 거라고 이제 오픈뱅킹 기능 추가하면서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대응을 예전에 빨리 안 했거든요. 하나은행, 제일은행이 지금 같이 들어왔네요. 컨소시엄에. 근데 지금 제일은행도 보면은 제일 보수적인 은행이거든요. 아직도 그 보안 카드 써서 쓰는 그런 은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간 거 보면은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닐까?
여기서 돈만 내면 되니까 여기다가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어쨌건 여기도 뭐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지. 토스가 잘 되면. 컨소시엄에 좀 재밌는 이름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이제 토스 다음으로 지분율이 10%인데 네. 하나은행이랑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여기는 뭐 같은 바닥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랜드 월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10% 밑으로 SC제일은행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웰컴저축은행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약간 불길한 이름인 한국전자인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 공인인사 이런 쪽으로 또 네 발이 걸쳐져 있겠죠. 다 돈 벌려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대박 났을 때 그렇죠. 자기들도 뭔가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거 갖고. 이랜드 월드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랜드 저 회사. 이랜드? 왜 이랜드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네. 어떻게든 돈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 카카오뱅크 아무리 잘 돼봤자 저기 자본 규모가 다르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가요? 뭐 그냥 자본 규모 비교도 안 되죠. 돈놀이 하던 그렇죠. 내랑. 몇십 년 동안 쌓아오던 그러니까 쟤는 한두 개 잘 돼봤자 뭐 별 큰 타격은 없고 그냥 괜히 위기감스러운 거지. 네, 잘 보고 베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겠죠 아마. 근데 통계적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건 딴 얘기니까. 아니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곳이 다른 곳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엄청 큰 비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카카오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십 일 정도 만에 계좌를 100만 건인가 뚫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금통 계좌. 네, 근데 은행에서 보통 한 은행에서 1년에 10만 개 정도도 못 뚫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업을 아무리 해도 그 정도를 개설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그리고 규제도 엄청 심하고. 근데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잘 나갔어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와닿을 정도로 이게 수익으로 당장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기존 은행들이 이제 카카오뱅크 잘하면 따라해야지라고 해서 개편한 앱이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있는 걸 그거는 지금 이제 다 느끼고 제 있으니까. 생각에는 우리 생각이고 은행들이 약간 느리다고 했지만 의외로 은행이 엄청 빠를 땐 빨라요. 핸드폰,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은행들이 개발자들 그때 아이폰 개발자,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 없는 와중에 막 외주 비용 몇 억씩 주면서 앱들 중에 제일 빨리 나온 것들이 다 은행 앱들이에요. 의외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슨 앱스토어 1등한 증권 앱이 하나 있었는데 주식 앱이 나무증권. 아니요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걔가 카카오랑 UI 카카오뱅크랑 똑같이 베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그 박스랑 플러스 밑에까지 똑같이 베낀 애가 하나 있어요. 뭐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그 UI로 성공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기획자 없이 나중에 가서 그냥 쟤랑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 게 다 UX랑 UI 이런 거잖아요. 카카오가 이미 때려 맞고 공인인증도 없어서 다 때려 맞고 하면 은행들은 뒤따라갈 수 있다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돈에는 또 밝아요 거기가. 그러겠죠. 뭐 결국 돈 벌어야 되는데 빌려준 돈에서 빌린 돈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차익에다가 이자 곱해서 버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도 약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게 어떤 면에서 혁신적인 전통적인 은행업의 파이 싸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근데 업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을 어떻게 더 심플하게 쉽게 싸게 하냐 이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 현금으로 돈을 냈는데 잔돈을 내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뭐라고 그럴까 인터넷 세상의 은행으로 돈이 몰려가면 또 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그 기능이 사실 한 4년 전인가 네이버 페이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세븐일레븐 가서 잔돈을 네이버 맞아, 페이로 맞아, 받는 맞아. 기능이 있었어요. 안 쓰더라고요. 잔돈을 안 받죠 일단. 현금을 안 내니까. 쓰니까. 네. 현금을 안 내니까. 일단 현금 내면 그냥 주지 마세요 하고. 약간 모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전 네이버 전략이 항상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네. 처음에 네이버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 때는 엄청 답답했어. 뭐만 하면 안 해. 빨리빨리 안 따라해. 근데 이제 한 몇 년 다녀보니까 처음에 빨리 안 하고 네. 조금 기다리면 천천히 받다가 누가 한번 개고생하고 누가 뭐 좀 길 좀 열어놓으면 천천히 들어가서 제대로 먹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너무 빠르면 안 먹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네이버가 항상 정확하게 찝었던 느낌이에요. 음. 라인은 약간 늦었던 것 같고 한국에서 아. 카톡은. 음. 근데 카톡이요, 라인이요. 라인이 라인이 한국에서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아까 결제나 이런 거 보면 다 있는 기능들이었는데 결국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 당하신 거잖아요. 뭐가요? 그쪽도 아. 지금 따라오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죠. 당근마켓 그건 이제 몇 년 지나봐야지 아는 몇 년 거죠. 지나봐야 하는 건가? 네. 그렇군요. 예비. 그 얘기도 네. 하나 있었잖아요. 그 원래 토스가 예비인가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RCPS 맞나요? 네. 제가 어려운 용어 잘 몰라서 그게 뭐예요? 전환사채. 네. 전환사채. 투자받은 지분들을 다 나중에 안 되면 부채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어. 일정 달려 기간 있는 안에 거였어요. 조건을 못 맞추면 그렇죠. 네. 아니요 일정 기간 아니에요. 아 그래요? 투자 받을 때 그냥 네. 그냥 뭔가 그냥 나중에 이게 얘네가 우리 돈을 수익률을 못 내겠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약간 바꿀 수 있는 그런 딜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나라에서는 이거는 부채다. 네.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채다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진다. 너네 그러면 이제 되게 불량 회사니까 은행할 수 금융업을 없다. 할 수가 없다. 은행을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토스가 바꿔달라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그 주주들이 그럼 우리가 그 조항을 빼버릴게 이렇게 해서 다 지분으로 바꿔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췄죠. 오. 토스한테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스한테 사실 개이득이죠. 안 해줬는데 결국에 좀 맞았던 거네요. 우리도 하고 싶고 네, 그럼 그렇죠. 잘 될 것 같고. 네, 투자자들도 이거 해야 되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큰 결단 어떻게 보면 해준 거죠. 그런 부분들이랑 아까 얘기했던 하나랑 이스씨랑 다 모아서 네. 어쩐 컨소시엄 잘 된 거 같네요. 음. 하나는 또 떨어졌었죠.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키움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또 딴 데가 들어왔다가 네. 맞은 것 맞아요. 같고. 그 이상한 이름 하나 있었는데 잘 스치듯 모르겠어요.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사실상 하나였다고 후보가 네, 이번에는 네. 아무튼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은 안 되긴 하는데 아직은 사실 저는 제가 토스 직원이었으면 인가 받았을 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일이 많아져서 엄청 많을 걸요. 인프라 바꿔야죠. 앞으로 한 1년은 거의 죽었다 싶을 것 같은데. 이게 그 토스가 뭐 시작부터 금융권 약간 걸쳐져 있는 사업이긴 했지만 저 이제 아는 분이 금융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보안 그런 수준을 맞춰야 되는 그런 회사에 계시거든요. 블록체인 쪽이시긴 한데 근데 거기서 정말 너무 깐깐하게 해서 되게 힘들었다. 뭐 그러니까 서비스를 다 내놨는데 인가를 거치고 났더니 거기에서 맞춰야 되는 그 수준들이 있어가지고 서비스를 막 거의 다 다시 개편을 하고 있대요. 거기 맞춰가지고 보안에 맞춰서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토스도 만약에 인터넷 은행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또 이제 뭐 망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생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쪽부터 시작해서 뭐 서비스까지 다들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일이 많아서 힘들어지지 사실 앱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 예비 인가가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런가요? 1년인가 안에 앱이 나와야 돼요. 와. 은행 그 앱이 나와야 되고 그게 네. 안 되면 그냥 박탈당하는 거라서 와. 이제 달려야죠. 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네. 근데 그렇다고 무섭네요. 예비 인가도 받기 전부터 개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가? 리스크 테이킹이죠. 아.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긴 하죠. 네, 미리 좀 해놨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막 내부적으로 엄청 축하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인가 받았다고. 힘들 것 같아. 그쪽은 들어가면 안 돼. 돈이 되긴 하지만 약간 스타트업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분명히 잘할 것 같긴 한데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가 하기에 딱 맞는 것 같긴 한데 카뱅? 네, 은행에서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버티면은 돈이 진짜 돼요. 그러니까 금융업이.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저 일본에서 이제 핀테크 쪽을 봤었으니까 이런 거 저런 데이터를 쭉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은 진짜 엄청 큰 적자거든요. 초기 시스템이며 마케팅이며 하느라고.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진짜 돈이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참가비가 엄청 큰 이 산업이잖아요. 아까 말한 네. 그 입장료. 입장료가 크니까 웬만한 애들 못 들어오고 들어온 애들끼리 그냥 서로 약간 적당히 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뺄 수 없는 영역이고 네. 이러니까 돈이 계속되고 여기 테크 영역이 이 바닥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약간 이 불모지, 약간 이 약간 뭐라 하죠 무주 몰판, 무주공산 중에 하나죠. 이제 웬만한 데는 다
테크 업계들이 들어갔는데 금융은 좀 덜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가 너무 높으니까. 네,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 너무 복잡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테크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복잡해서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아니 저길 털으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약간 격가지로 토스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앱이 되어 버렸던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향후를 그리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토스는 은행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 전략처럼 하겠죠. 네이버처럼. 토스 잘 되면 따라가는 거고. 근데 왜냐면 후발주자는 인터넷 은행을 또 가기에는 사실 정부 인가라는 어떤 장벽이 네. 있으니까. 정부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인터넷 은행. 아, 그래요? 지금도 원래 2개 허용해주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해줬다. 예, 맞는 애가 없어서 못 해줬는데 아. 토스가 만약에 잘 되면 두 번째 따라 들어가면 뱅크 샐러드는 그냥 공짜로 막 투자자들 붙을걸요. 은행도 붙고. 첫 번이 어렵지. 오히려 더 쉬울 토스가 수 있다. 성공하면 뱅크셀은 그죠, 사실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들어간 거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네. 토스가 들어간 게. 그러면 이런 류의 앱들은 결국은 한국 시장의 상황에서는 그 꼴은 뱅크가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뱅셀 생각은 모르는 거니까. 뱅셀은 모르지만 이제 만약에 낙교님이나 뭐 시피님이 이런 식으로 핀테크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뱅크를 차려야만 근데 뭐 5년 후 10년 후에 돈을 약간 벌 수 있다. 뱅크를 차리고 싶다기보다는 네. 모빌리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의 업계가 있는데 택시 업계가 있는데 그 시장이랑 파이를 나누는 게 첫 번째잖아요. 네. 그 시장에 파이를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뺏어 와야지 뭔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미 걸쳐 있는 거에서 첫 번째 은행인 것 같아요. 금융 쪽에서는 은행으로 결국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은행이 아니면 돈을 버는 곳이 없다는 말씀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냥 보험 같은 업을 생각을 해보면 네. 보험업도 첫 번째는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드는 업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갖다 파는 이제 세일즈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뱅크 샐러드는 약간 후자인 것 같고 토스는 앞과 뒤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도 만들고 우리가 파는 것도 한다. 근데 뱅크 샐러드는 그냥 우리는 유저들을 들고 있으니까 팔기만 할게. 이제 좋은 건 이제 너네가 만들어 오고 우리도 이제 유저들한테 물어보고 좋은 거 이런 거 원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럼 좀 더 싸게 팔고 아니면 수수료를 많이 떼먹고 팔고 그래서 그런 이제 오히려 중개 모델에 더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개라기보다 그런 거 약간 같네요. 세일즈 모델일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금융 관련 지식 치면 뱅셀 블로그 글이 진짜 많이 나오죠. 많이 카드 나오죠. 선택이나 뭐 맞아요.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 어디 거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이게 쪽인 것 같긴 하네. 상품 쪽을 완전 먹거나 아니면 유저를 완전 잡거나 다 먹거나인데 뱅셀은 유저에 완전 집중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카드사나 이런 데랑 관계도 계속 잘 쌓아서 좋은 정보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정체성을 잘 몰라서 뱅셀이나 토스를 최근에 써본 적이 없긴 해요. 이게 내가 목적이 있어서 써야 되는데 네. 각 토스 이번 여행 갈 때 한번 썼던 것 같아요. 환전하려고. 그렇죠. 토스 앱에서 그냥 환전 네. 신청하셨어요? 환전 신청해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토스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은행 앱은 뭐 은행 또 깔아야 되고 공인인증서 인증해야 되고 네. 귀찮으니까 그런 건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공항 가서 하면 되잖아요. 카드 주고. 공항 가면 더 비싸요. 얼마 직접 직접 하면. 내가 뭐 1,000만 원 바꾸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바꿔 쓸 수도 있죠. 너무 한 나가요. 100만 원 바꾸면 토스에서 바꾸는 거랑 이거 바꾸는 거랑 한 네. 만 원 차이도 안 날 거 만 같아요. 원도 안 나요. 나죠. 몇백원 날 것 그것도 같은데. 아까워서. 네. 그때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뱅셀 같은 거 하면 최대한 빨리 팔고 딴 산업 할 것 같아요. 은행 쪽이 보면 뭐 회장 있고 막 이런데 회장도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책임지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 회장을 계속 하기에는 감옥에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 까딱 잘못하면 배임이나 우리 횡령으로 금융도 들어갈 국민도 수 있다. 그렇고 막 약간 주인이 애매한 상황 아니에요? 대부분. 주인이 없을걸요? 키티나. 주인이가 뭐 그렇게 산업자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은행 쪽에 국가에서도 대부분. 엄청 관여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 뒤에는 뭔가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금융 지주 이런데 보면 저도 지분 구조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뭔가 지배적인 주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고 약간 뭐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플도 보면 지배적인 주주가 없거든요. 이사회는 있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돼가는 그런 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긴 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이 저기 있는 그 땡땡땡 누가 지배해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면 뭐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지배 구조가 이제 되게 분산돼 있고 네. 이사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 이사회가 근데 이사회에 국가의 입김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저도 보면 약간 공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기업 완전히 사기업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국가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근데 원래 은행 자체가 경제라는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특수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애시당초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부랑 붙어 있는 거는. 네. 그렇군요. 카카오 주식도 올랐구나. 엄청 올랐어요. 한 50% 올랐을 걸요. 근데 올랐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네요. 아, 왜요? 카카오 주식이야말로 그 롤러코스터네. 한참 전고점은 찍었나요? 다시 회복했나요? 거의 온 것 거의 같은데. 거의 또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 같은데요? 코인 하는 사람들이 저점 이쪽으로 올랐다길래 얼마나 갑자기 올랐나. 네이버 카카오 주가 얘기로 건너뛴 건데 카카오 주가 네이버 주가는 지금 시총이 총 3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네.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총이 한 20위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요? 네. 뭐 그 사이에 그렇게 빨리 아 떨어져요? 이거 이번에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작년쯤에 20위까지 떨어졌었고, 근데 이제 쭉 3위까지 올라온 거죠. 네이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의 2배 올랐잖아요. 네이버가 대박이네. 그러니까 전고점 거의 왔는데 전고점 가까이 왔어요. 1년 기준으로 아까 똑같이 카카오랑 1년 기준인데 네 전체 기준으로 한번 봐주세요. 10년? 전체는 엄청. 네, 그 애도 비슷하네요. 전고점 카카오 근처인 10년으로 건데. 어쩔 바닥 카카오는 다음 아, 있기니까. 그렇죠. 다음 있기니까. 다음 진짜 비쌌어요. 99년에. 아, 99년에. 아직 못 넘었을 것 같은데. 못 넘을 것 와, 같은데. 그래요? 네. 99년 얘기하시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뭐 전 세계 IT 시장이 다 카카오 버블이었으니까. 카카오 주가 완전 멋있네요. 네. 카카오 주가 멋있다. 그때는 약간 아까 얘기했던 매자님 발행하면은 이제 주가 상한가 치고 아, 말도 안 되는. 네이버 주식 왜 이렇게 올랐지? 10만 원 되면 살라 그랬었는데. 네이버 주식 오른 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막 주변에 네이버 친구들이나 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회사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다. 새로운 거 하나도 안 한다. 막 그래서 진짜 망하겠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너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서 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떨어져 있어. 네이버 약간 삼성 주식 같은 느낌이야. 아, 근데 이게 시총이 3위가 된 게 그 다른 제조업, 그러니까 1, 2위는 지금 다 제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1, 2위의 그러니까 1, 2위가 아니라 3위 말고 4, 5위, 5위, 6위 정도 되는 친구들은 걔네들도 제조업인가요? 현차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현대차 있고, 뭐 그런 은행 식이면 있고. 그런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맞아요. 수출이 안 되고 그래서 시총이 떨어지니까 네이버가 반사이익으로 3위로 올라간 건가요? 시가총액 순인데 3위 삼성전자 우량주가 3등인데요? 뭐든 같은 어쨌든 걸로. 네, 뭐 얘기해요. 같은 걸로 그 정부가 보면 잘못했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5위인데 그렇게 상폐하면 어떡해? 상패 안 했잖아요. 아니 한번 취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면 현대차, 셀트리온. 모비스, 셀트리온, LG화학, 포스코 다 은행- 경기주잖아요 은행이 왜 지금. 없지? 은행이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은행이 있나? 아래. 은행 쪽이 요즘 안 좋아서. 신한지주가 지금 12위네요. 은행이 10에서 15. 은행이 원래 10위권에 진짜 많았는데. 근데 지금 은행이 진짜 거의 바닥권이긴 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긴 해요. 사나요? 은행 지금 배당률 5%씩 돼요. 와. 거의 모든 은행이 상위권에 네. 있는. 카카오가 시가총액 한 23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조금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익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익이 올라서 하이닉스를 넘어서면은 그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한국에서는. 하이닉스는 넘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그니까요. 2배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요? 삼성전자는 10배 차이 나는데 저 이거 봐봐요. 네, 지금 주가 총액으로는 2배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넘은 순간이 진짜 대박일 것 같다. 아직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은 저게 나올 수 불가능하고 없거든요. 예. 하이닉스 정도는 왜냐면 라인이 잘 되면 라인이 이제 연결이 저쪽 소뱅으로 잡히니까 네이버에 네. 이제 안 잡힐 거예요. 진짜요? 네. 합병해서 네, 합병하고 소뱅이 더 나면은 지분이 많아서요? 근데 그 위에 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네, 소뱅으로 잡혀요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연결자 회사가 소뱅이 된다라고 음.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들은 그냥 같은 회사라고 아마 네. 주식시장에서는 봐줄 것 같기는 해요. 합병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거나 해볼까요? 네. 라인이랑 야후 합병하는 얘기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 저 내용들은- 이 시점 잠깐 궁금한 거. 야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야후인가요? 아니면 일본의 야후는 별도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별도 되나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네, 아예. 아. 그래서 아마 그 야후만 따로 떼서 소뱅이 들고 있는 걸 거고요. 아.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무슨 완전 별도 회사고 지금 미국 야후는 거의 없고 네. 알리바바의 그냥 최대 주주인 회사로 남아 있는 최대 주주까지는 모르겠는데 꽤 큰 주주로 남아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 야후는 이제 포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테크 씬에서 약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요? 네, 아직도 그런 회사였고 네, 그래서 사람들 다 야후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듯이 와. 네, 뭐 물론 검색은 이제 뭐 구글이 먹혔다고 하고 야후 검색도 사실상 구글 검색 쓰긴 해서 네.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고 야후에서 그냥 뉴스 메인에 걸어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와. 그런 딱 네이버랑 그렇군요. 비슷한 포지션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제트홀딩스라는 홀딩스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야후 말고도 막 별의별 커머스 같은 것도 있고 조조타운도 있고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축으로 라인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제트홀딩스의 이 전반적인 컨트롤하는 거의 절반의 멤버가 라인 멤버들이 되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야후도 이제 그렇게 옛날엔 되게 큰 회사였는데 이제 뭐 라쿠텐도 있고 뭐 아마존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또 뭐 넷플릭스는 별로 그렇게 안 쓰지만 뭐 트위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데랑 경쟁을 하느라 빡센 것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일본에서는 그 나라에서 현금을 좀 그만 쓰자 캐시리스 사이로 네. 넘어가자 그래서 페이먼트를 굉장히 밀고 있어서 그거에서 페이페이라는 서비스를 내서 라인이랑 엄청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놀이했죠. 네, 그래서 막 돈 한 번 쓰기 긁으면은 25% 돈 쓰기 페이백 해주고 그게 25%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라인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거기다가 네. 라인페이 맞나요? 네 맞아요. 라인페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네이버가 적자가 날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뭐 3천억인가를 마케팅비로 쓰겠다라는 공시를 냈어요 라인페이에서.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가 네. 다 못 썼어요. 너무 많으니까 유저들이 못 따라오니까. 와, 그 우리 정도로. 이만큼 돈 뿌리려고 준비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덜 써서 네. 우리 덜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 쓸게요라고 그랬더니 주가가 막 올랐어요. 와. 일본은 돈을 줘도 현금을 쓰겠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써서 그때 막 이 가전제품 파는 가게에 아이패드 살려고 사람들 막 줄 서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캐시백이 되니까. 네. 그게 아마 랜덤 뭐 5분의 1 확률 이런 거였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5분의 1이요? 20% 확률로. 최대 진짜 한 뭐 통신사 할인까지 끌었었으면 진짜 한 반값의 아이패드를 살 수 있는 운이 좋으면 그런 거고 저도 그걸로 이제 일본에 있을 때 편의점에서 닭꼬치 엄청 사 먹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엄청 경쟁하다 보니까 막 약간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출혈 싸움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데 어떻게 하다 잘 됐으니 합치자라는 얘기가 돼서 합치게 된 거. 그럼 거기서 같아요. 메이저 페이 산업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저 페이 산업은 네. 페이페이, 그다음에 라인페이, 그다음에 라쿠텐 페이가 있고 이것도 페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서 많이 쓰는 게 스이카라고 교통카드 있거든요. 이제 그 티머니랑 비슷한 건가요? 티머니 같은 거.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오. 왜냐면 일본은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그 카드가 무조건 한 장씩 있고 그렇겠네요. 거기에 돈을 계속 충전해서 쓰니까 그냥 편의점에서도 그냥 라인페이나 페이페이 결제보다 그냥 스이카를 찍고 그냥 가는 게 더 쉽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페이류 활발해지기 전에는 사실 티머니가 중고등학생 사이에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맞아요. 체크카드 비슷한 역할. 그래서 많이 썼었는데 요즘도 많이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안 쓰는 요즘 잘안 쓰는 거예요. 뭐 학생들은 많이 쓰겠죠. 여전히 학생들은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페이페이라는 건 야후 거였고, 네, 근데 그렇죠. 그 페이페이랑 라인페이가 합치자라는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뉴스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경쟁이 둘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라인도 우린 포털이 될 거야, 모바일 포털일 거야. 그리고 야후는 우리는 그냥 뭐 웹의 포털이야 이러니까 둘의 이 싸움이 계속 됐었고. 그러다 굳이 우리가 왜 싸우냐 약간 좀 힘을 합쳐보자. 그럼 외국계에서는 페이류는 없었던 거예요 따로? 외국계 페이는 뭐 아마존 페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아마존 페이는 뭐예요? 그것도 페이. 네, 아마존을 되게 많이 쓰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붙은 건데 거의 온라인 결제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많이는 안 쓰니 아마존에서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전 기억나는 게 세븐페이. 세븐페이, 사고 쳐서 망한 네, 세븐페이 네. 말이죠. 네. 망했나요? 없어졌나요? 전 닫았을 걸요. 잘 모르겠어요. 사고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그게 뭐냐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그러니까 고치는 비밀번호를 하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잘 뚫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이제 메일 주소를 받아서 원래 가입한 메일 주소를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었던 그 거예요. 위에 페라메터 바꾸면은 딴 사람께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비밀번호 바꿔서 계정 탈취하면 바로 그냥 송금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회장님이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회장님. 느낌이었다고 이제 엄청 그쵸, 까였었죠. 그쵸.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모든 회사가 다 페이를 만들어서 뭐 그래서 페이끼리에서 연합도 되게 심했었어요. 막 페이페이랑 싸워야 되니까 라인페이가 뭐 메루카리에 있는 메루페이 붙이고 뭐 해서 서로 이제 이 망을 같이 쓴다던가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해체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사실 페이나 이런 것들 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많이 전환이 된 건가요? 아 그거는 저도 요새는 데이터를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체감상 주변 사람들은 좀 쓰기 시작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써도 제가 봤을 때는 작죠. 되게 작아요. 왜냐면 일본의 자영업자들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한 100년 지나도 현금 결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요? 아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그냥 할 것 같다. 네, 하던 방식이 하던 좋다. 방식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결제가 다 현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막 가게에 현금 줘야 될까 매상 뭐죠 원가 사온 것들 재료 사온 것들이 재료 살 현금 때도 줘야 되고 현금으로 다 줘야 돌아가야 되고. 되는데 이제 어디 하나에서 끊기기 네, 시작하면 그렇죠. 좀 넘어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진짜 높아요. 막 술집 맞아요. 막 거의 10% 수수료를 낸다고 우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빡셌던 거.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페이들이 들어갈 때 그걸 다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쓰기도 하고 페이페이는 이제 야후 위에 또 소뱅이 있으니까 네. 소뱅은 또 가게에 다 전화망이든 뭐든 망을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영업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 웬만한 그냥 조그마한 가게 가도 페이페이 결제는 다 있기는 했고 신기하네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소뱅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합병 자회사 합병인가? 합병 제트홀딩스 네. 사면 좋죠. 소뱅은 지금 근데 투자를 못해서 아니, 엄청 소뱅 말고 그 제트홀딩스 제트홀딩스는 들어보니까 뭐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페이도 네. 있는데 라인이 은행도 한다 그랬잖아요. 증권도 하고 전라인 일본에서. 은행도 하고 증권도 하고 그러면 그냥 거의 통합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 거대 기업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웬만한 거 다 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여기 4파전으로 써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냥 독점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기에 이제 라쿠텐이 사실상 엄청 많이 들고 있고 라쿠텐도 보면은 라쿠텐에는 막 진짜 책, 뭐 망가, 여행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웬만한 산업 다 들고 있고 저기에도 이제 핀테크류 라쿠텐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핀테크가 이제 결제 아닌 쪽 대장이 라쿠텐이랑 SBI라는 두 회사가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소상공인 결제 같은 그 대출 같은 뭐 대출도 있고 이제 뭐 그냥 일반 유저 대상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증권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저는 코트라에서 나왔던 일본 핀테크 관련된 소식 보니까 되게 짜치긴 하더라고요. 약간 월급 가불해주고 이런 게 핀테크라고. 아 그런 것도 그런 앱들이 있나 봐요. 네, 그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조조도 그런 외상으로 사는 거? 신용카드 없이 외상으로 사는 그런 거 핀테크라고 내놨었고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랑 좀 그 다르니까 우리는 신용카드로 다 통일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니다 보니까 희한한 것들이 핀테크라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거 그거 대체하는. 보면 옆 나라지만 성향이 참 다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다른 거. 새로운 게 나오면 써보고 싶어 하고 빨리빨리 하는 그 얼리 어답터 성향이 좀 있는 반면 일본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남들 다 쓰면 쓰기 시작하고. 일본 약간 유럽을 따라가더니 성향도 유럽 따라가는 유럽의 그 나이든 안 움직이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네. 근데 반대로 미국식 모델을 따르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남아 이쪽은 엄청 변화가 빠르잖아요 지금 뭐 그냥 덮어놓고 막 따를 정도니까 일본이 볼수록 유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유럽도 좀 그러잖아요 느낌이. 유럽 잘 몰라요. 안 가봐서 저도. 이것도 그냥 이거 더 M 먼 랭킹 나라야. 이런 거 보면은 다 막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건 있는데 로컬 서비스 중에 새로운 거 따라하는 거 거의 없고 10년 전에 그 옛날에 다 죽었고. 뭐. 미국에 잘 되던 게 다 그냥 유럽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죠. 네. 미국 거 그대로 받아서 그것도 네. 늦게 늦게. 좀 늦게. 보통 미국 회사가 영국, 독일 먼저 찌르고 그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넘어가고 약간 네. 그런 식이죠. 생각해보면 앱 쪽에서는 그다지 잘 된 게 생각나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요? 아니, 유럽에서 나온 앱들. 약간 제프라인 쪽? 제프라인 체코인가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는 뭐 슈퍼셀 슈퍼셀은 중국. 중국 회사 이제는 중국 회사지만 어쨌든 네, 시작은 잠깐 일본 회사였네요. 여러분. 아, 소뱅이라고 그러네요. 했어요. 네. 아 그런 근데 거. 라인 합병하는 건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제 2020년 말까지 뭐 합병 프로세스랑 이제 거기도 이제 그 공정위 이런 거 받아야 되고 아 그래요?
그럼 거기도 일본 공정위랑 한국 공정위를 다 아니 받아야 일본 되나요? 공정위만 받으면 될 그래요? 거예요. 왜냐면 라인도 그냥 일본 상장사니까 네. 일본에서만 마켓이 들어가 그때 있고. 그 배민 합병 네. 인수할 때는 이제 낙교님 얘기로는 그 각각 걸쳐져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네.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아, 다 받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뭐 메이저가 제가 아니니까 듣기로는? 어차피 네. 받아봐야 야후 재팬의 한국 사업과 그쵸. 라인의 다르죠. 한국 사업이 한국 공정위에서 허락을 받으러 가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 받는 게 제일 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뭐 대충 위에서 좀 정리가 됐긴 했겠지만 뭐 합병 이런 발표 같은 거 보면은 그 합병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더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승인해 준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관에 좀 눈치를 보는 것도 좀 있는 분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쓰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 구조예요. 중간 합병에서 엄청 애매할 것 같아. 그렇죠. 라인과 소뱅이라는 이 큰 뒤에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이해진 의장하고 저기 뭐야 소뱅의 손정희. 손정희 아저씨가 있고. 그러니까 뒤에가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 가운데서. 결제 라인이 두 개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걸 잘라주는 게 그 회사의 역할인 거 아니에요? 사업회사는 그 잘라야- 아래 있잖아요. 잘라야 되는 게 그 회사의 역할인데 이제 못 자르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라인 캐릭터 이렇게 네. 해라. IT 쪽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완전 그냥 일본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마인드로 만든 것 같다니까요. 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네. 딴 애랑 싸우자. 네, 원래 안 싸우려 이렇게 합치다 보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말로는 여기도 똑같이 이제 해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쵸. 실제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음. 네. 근데 실제로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거의 일본 회사들이니까 다 그렇죠. 완전히 일본이 메인이죠. 합병할 거면 네이버랑 했어야지.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랑 해외 진출의 의지를 아, 믿어주겠지만 근데 이 제트홀딩스도 약간 그 소뱅 그룹의 자회사가 아니고 소뱅 그룹 밑에 소뱅 모바일이 있고 그 밑에 아마 자회사인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복잡해. 이 텔코 아저씨들이 아마 관리를 해주는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50대 50의 JV를 드디어 만들었는데 50대 50 진짜 아무도 이 주도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 그래서 원래 좀 진짜 페이페이랑 라인페이 두 개 경쟁하면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해 줄 건지라던가. 그럼 여기는 진짜 50대 50이에요? 네, 근데 보통 50 50, 49 이거 아니야? 50% 플러스 한 주만. 네, 그렇죠. 50, 50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트홀딩스가 상장사니까 이 상장되어 있는 그 개인한테 팔린 지분 뭐 이거 있어서 뭐 실제로는 뭐 한 35대 35대 30만 이런 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갈리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막 대놓고 막 라인 편 들어주고 야후 편 들어주고 그러긴 힘들 것 좀 같고. 그건 할 수 있죠. 페이 서비스 두 개 같이 경쟁해서 이기는 놈만 데려가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가 되게 다를 거라서 아마 어떻게 통합될지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주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발 쪽만 봤을 때는 야후 재팬 개발에 대한 블로그나 뭐 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라인 개발 쪽은 좀 있는데 일본 사람이 쓴 거? 야후는 뭐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야후는 하도 얘기할 때 한참 시끄러웠다가 미국 야구 기준으로 그 지금은 완전 거꾸로 먹힌 거 아니에요? 너무 그 텐센트 잘 돼서 텐센트 맞죠? 텐센트 알리바바 너무 잘 돼서 야후가 거꾸로 사라진. 야후 포털은 이제 거의 의미 없어지고 야후 포털 어디다 팔지 않았어요? 폴터는 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야후 포털을 어디다 팔지 않았어요? 미국 잘 거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 아직 사이트는 있잖아요. 사이트는 네, 있는데. 사이트는 있어요. 야후 사이트는 있죠. 야후 파이낸스 네, 자주 있죠. 보니까 저는. 야후닷컴은 안 들어가도 파이낸스 야후닷컴은 들어가잖아요. 뭐 아무튼 모빌리티 시장 이야기 아까 조금 했는데 이건 뭐예요? 휴맥스 이야기는? 그 휴맥스가 뭐예요? 모빌리티는 뭐 지금 타다, 카카오 모바일 이런 게 제일 메인이긴 한데 휴맥스라고 그 변대규 셋톱박스만 그분 회사가 모빌리티 쪽에 하려고 지금 돈도 엄청 끌어모으고 회사도 몇 개 샀어요. 그래서 막 주차장 하는 회사도 하나 사고 뭐도 사고 해서 아마 올해 즈음에 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 표면에 드러난 건 아니고 네. 바닥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물밑 같다.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네이버랑 뭐 하려나? 왜냐면 변대규 휴맥스 회장이 네이버 이사회 의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해진 의장이 물러나면서 네. 표면적으로는 뭐 그렇게 뚫을 수도 있죠. 뭐 유통 채널은 네이버에서 좀 해주고 뒤에 이제 오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 휴맥스가 하고 뭐 그런 딜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기하네. 짜치지만 모빌리티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이 전동 킥보드를 엄청 깔려 있는데 네. 맞아. 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누가 살아남고 그렇죠. 저도 트위터에 올렸는데 지금 겨울이에요? 네, 지금 겨울이 지금 그러니까 타죠. 진짜 겨울 겨울이잖아요. 안 타잖아요. 못 아무도 안 타잖아요. 타잖아요. 네, 계절의 겨울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계절의 그쵸. 겨울. 계절 겨울. 윈터 이즈 커밍의 윈터. 계절의 겨울이 그 겨울일 것 같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게 장갑을 껴도 아. 얼굴로 받는 바람이 네. 장난이 아니라서 탈 요즘 수가 많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강남역에도.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나라 이게 다들 실리콘밸리를 생각하고 처음에 도입을 한 건데 거기는 겨울이 없거든요. 근데 혹한의 우리는 주의가 없다. 지금 혹한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혹한이 오는데 그래서 테슬라랑 벤츠가 최근에 전기차 만들어서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겨울이 되면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지니까 지금 아마 킥보드가 설사 있다더라도 배터리가 네. 겨울에는 어떻게 엄청 떨어지냐면 죽겠네요. 50% 있다고 했는데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0%. 네. 예, 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 아이폰 SE랑 비슷하네요. 근데 그러면 진짜 킥보드 스타트업들은 내년 한 3월 4월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거기도 이제- 열심히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네. 애매하겠네요. 거기도 이제 약간 이 라인하고 합치는 것처럼 서로 좀 합친해서 합쳐지고. 지표가 확 떨어지겠네. 네. 저도 그렇게 한 되지 않을까 7, 싶어요. 8개 킥보드 앱을 깔아놓고 한동안 썼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겨울 할인 막 이런 거 막 엄청 오더라고요. 그 푸시가. 킥보드 앱들에 있는 정보를 모아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와 오, 그래서 역시 네. 메타 킥보드 네, 앱인가요? 그런 거죠. 아, 이건 생각보다 어떻게- 라인 어떻게 되게 잘하고 만들었지? 있고. 신기하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발리 갔다 오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 킥보드 스타트업 안 되겠다 이 생각.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킥보드 스타트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다 그래도 발리 같은 데 오면 실패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왜냐면 결국 퍼스널 모빌리티잖아요. 근데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의 끝판왕은 오토바이인 거예요. 오토바이가 더 좋아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킥보드가 더 위험해요. 사고 났을 때. 아, 사고 날 그래요? 위험도 크고. 근데 이미 거기는 오토바이를 퍼스널 모빌리티처럼 쓰니까 막 뭐 애들도 뭐 웬만하면 한 달씩 다 몰고 다니고 가족이 하나씩 몰고 다니면서 다 가는데 이제 한국도 만약에 오토바이 타는 문화만 되면 오토바이가 훨씬 좋지 않나? 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막 베트남 이런 데는 모토바이라가 되게 많이 쓰니까 태국 이런 데도 인프라가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는 안 돼 있는 거고 파리에서 되게 엄청 잘 되거든요. 이 전동 킥보드가. 근데 그게 하나는 파리가 이제 지하철역이 엄청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정거장 환승하니 걸어간 사람들이 원래 많았고 그 사람들이 원래 옛날에 킥보드를 들고 다녔어요. 파리에서. 와. 개인 킥보드를 그냥. 근데 그게 다 전동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거기는 도로가 잘 깔려 있어. 도로가 안 깔려 있는데도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타는 거예요? 그냥 그 아니면 차도? 인도랑 아니면 그 차도도 심지어 막 블럭이잖아요. 파리는 네. 거기서 그냥 킥보드 타더라고요. 신기하네.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킥보드를 들고 다녔다는 건 전동이 아닌 킥보드를 들고 조그마한 다녔다고요? 그런 킥보드들. 아, 애들 타던 그런 거? 제가 한 5, 6년 전에 네. 거기서 교환학생 했었는데 그때 지하철 타면 아주머니 그걸 들고 탔었어요. 오. 그래서 타고 이제 조금씩 이동하시고 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지하철에서 오니까 이동하시는 건 아. 아니죠? 네.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파리 갔더니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서울에서는 오토바이보단 킥보드가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약간 장거리만 간다고 치면 도로를 달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인데 물론 킥보드도 도로로 달려야만 하지만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지금 다 인도로 달리고 인도도 잘 돼 있고 근데 베트남 같은 곳은 인도 도로 구분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가보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토바이가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 이런 데가 빼고 사업해야 되잖아요. 킥보드 스타트업은. 그리고 한국도 카카오바이크가 전기자전거 잘만 했으면 저는 카카오바이크 탈만했다고 보는데 이제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킥보드가 타면 탈수록 저도 이제 처음에 좋아해서 많이 탔지만 타면 탈수록 위험한 상황을 겪어요. 네. 턱 살짝 넘다가 갑자기 맞아요. 획 도는 아,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물이 있으면 자전거랑 확 다르게. 미끄러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면 약간 그러니까 강남역 쪽은 타기 좋은데 분당이랑 몇 개 동네가 네.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킥보드를 타고 킥보드가 사람을 쳐서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안전이라든지. 궁금하다. 이럴 땐 VC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하면 다 투자해놓고 겨울에 애들 장사가 잘 되는지 가서 물어보고. 지표 좀 줘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돈을 내고 입장료처럼. 그리고 VC 꿈나무. 혹시 일본에 재팬 택시 타본 적 있어요? 저- 뭔지 몰라서. 재팬 택시 많이 탔죠.
그 택시 부르는 앱이거든요. 카카오 네, 택시 카카오 같은가요? 택시 같은 거는 진짜 택시만 딱 오고 그래서 뭐 오피스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택시 불러서 오면은 그 택시 오면은 바로 타고 가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콜비가 붙어요. 그거는 아. 네, 콜비가 좀 기본료만큼 붙어서 우와. 410엔인가 붙어서 좀 콜비가 좀 빡세요. 그럼 왜 그걸 타요? 그냥 안 잡혀요? 그게 생각보다 약간 덜 잡히고 그다음에 일본이 택시가 사실은 비싸긴 해도 진짜 많거든요. 역 앞에 가면 진짜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들었는데 일본은 면허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면허제가 아니잖아요. 몰라요. 아니라고 들었어요. 일본은 전혀 면허제가 몰라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택시 하면 할 수 있다고. 일본에 관광 가면 택시 널려 있어서 그냥 아무 때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관광지를 다니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생활을 해보니까 집 앞에 이런 데는 일본은 다 이제 차가 없고 다 대중교통 타고 막 한 10분씩 걸어서 역에서 집에 들어가는 데 많이 살거든요. 그런 데서 뭔가 택시를 타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택시가 안 와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오피스 같은 데 안에서도 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막 4명 움직이면 택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역까지 가려면 그냥 역으로 타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이제 음. 그럴 때 택시 부르거나 할 때 이걸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콜비가 꽤 비싸네요. 네, 꽤 비싼데 또 반대로 이제 일본 택시가 비싸다 보니까 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어느 정도 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 택시는 재밌는 게 타보면은 이 앞에 그 비디오 광고가 다 B2B 서비스들 광고를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많이 탄다고 아예 네.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2C 광고 잘 안 하고 오히려 막 다 인사 소프트웨어 이런 거 광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재팬 택시도 사실은 이 스타트업이기는 한데 뒤에 이제 있는 게 일본 교통이라는 되게 큰 택시 회사랑 도요타 그리고 NTT 도코모라는 SKT 같은 통신사 네. 요렇게가 아마 출자한 제가 회사인 걸로 알고 잠깐 있고요. 봤을 때는 일본 교통 아래에서 앱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다시 이름 바꿔서 재팬 택시로 스타트업처럼 만들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15년쯤 그때 봤었죠. 2015년 전후로 해서. 재팬 택시는 그럼 일본의 전 지역에서 다 운행하나요? 전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도쿄만 있었어서 전만 데는 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하는 비즈니스들이 다 그런 택시 부르는 것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말한 비디오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깔아주고 거기에 결제 같은 거 다 붙여주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밌어요. 일본은 너무 커서 전국이랑 개념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약간 교통카드도 아까 스이카 얘기하셨는데 지역마다 다 있어요. 맞아요. 동네마다 달라요. 동네마다 아, 다르고. 다르다고요? 네. 근데 다 연동 거의 다 됐는데 네. 한 99%쯤 됐어요. 그러니까 1% 안 된 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능들도 좀 다르고 예를 들면 스이카는 결제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딴 데 걸 가져와서 쓸 수는 있지만 네. 전자 결제 기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나오니까 재밌는 게 그 디디 추싱 있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네, 거기가 이제 일본에 들어와요. 소뱅 그러니까 디디 추싱의 뒤에 있는 알리바바의 뒤에 있는 소뱅이 있으니까 소뱅이랑 손을 잡고 또 이 택시 회사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서 택시에 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제 걔네는 교토인가 오사카인가 그 이제 서쪽 관서 지방에서 시작을 해요. 이제 도쿄로 넘어오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거기 라인에 붙겠네 그러면. 뭐 라인도 옛날에 택시를 하긴 했었죠. 네. 아 했다가 접은 네, 거예요? 했다가 접었어요. 아, 되게 옛날에 해서 약간 좀 거기도 시기를 너무 일찍 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신기해. 우버는 없나요? 우버는 뭐 구글맵 보면 가끔 우버가 나오긴 하는데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관산업이 되게 빡세니까 규제가 심하니까 일본은 다 아예 우버처럼 그냥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거 애초에 허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애초에 그 우버로 돈 벌고 싶은 개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짜요? 차를 살려면은 이 집에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집이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근처에 공영 주차장을 이제 월 정기권을 끊어서 구청에 내야 돼요. 그게 네. 막 30만 원 막 이러니까 월. 네, 내가 이 차를 들고 있는 걸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그 회사에도 이제 차 주차 못 하게 하고 다. 그러니까 주차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웬만하면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굳이 그렇게 비싸게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우버까지 할 일도 없고 애초에 그 수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동남아랑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동남아는 그렇죠. 약간 내가 이 차를 샀으니까 어떻게든 뽑아내는 마음으로 그렇죠. 주차에 아무데나 하면 것 되지. 같은데. 네. 차도 되게 없고 한국은 우버는 뭐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해서 잠깐
했었죠. 했었죠. 잠깐 지금도 했었죠. 있어요? 잠깐 있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버 자체 개인이 하는 거. 개인이 하는 거. 아 개인이 하는 것도 약간 예전에 그거 있었죠. 비슷하게. 잠깐. 네. 네. 약간- 카카오 카풀이 약간 비슷하게. 아, 그리고 했었고. 블랙이랑 거의 비슷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모범 택시처럼 그래서 되게 비쌌어요. CP도 플러스인가 네, 하지 않았어요? 카풀 한 번 했죠. 근데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 심지어 풀어줬어도 문제도 있고 택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클 수가 없어요. 그걸로 물론 돈 버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택시 아저씨랑 똑같은 마인드일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니까 멀리 가는 것만 잡으려고 그런 거고 그렇잖아요. 뭐 그게 결국에는 거기서 경쟁이 되긴 하겠지만 저도 해보니까 그 택시 아저씨들이 항상 힘들다고 하는 술 먹고 타는 사람들 이런 거 술 먹고 한 번 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뭔가 찝찝해 내 차에 태운다는 게 그걸 하려면 결국 완전 미국 우버처럼 결국 전문 드라이버가 생겨야 되는데 한국에서 보면 낮에도 택시가 놀고 있고 결국 맞아요. 풀타임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어.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안 되는 문화인데 네.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풀어줬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것 같다. 막상 나중에 봐봐요. 지금 뭐 다 모빌리티가 엄청 난리니까 전 저는, 세계적으로. 발리 갔다 오니까 고잭이 짱인 것 같아. 그래도 미국 회사들이 이제 눈에 안 들어와. 근데 고잭은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지 않아요? 없을 것 오토바이 같은데. 갖고 들어올 수도 있죠. 저기 그런가? 거기 웬가 서비스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알 수 없는 시장이네요. 그리고 와이프가 그 말해줬는데 오토바이 탄 거 전 못 타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등 뒤에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서 스킨십하면서 타는 게 뭔가 신기한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데 앞사람 잡아야 되잖아. 네. 맞아요. 택시 아저씨를 앞에 이렇게 스킨십하면서 잡으면 타지 않잖아. 이게 뭔가 낯선 사람과 이렇게 네. 백허그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뭔가 신기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겠네. 전 경험을 못 해봐서 다음에 꼭 해봐야지.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바닥 뉴스 홍보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 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얘기들이 이바닥 뉴스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추천 기사 추천 기사 가장 읽어볼 만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네, 그 뭐 최근에 배달의 민족 인수한 거 가지고 한번 정리했던 기사도 좀 재밌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추천 기사를 모아놓은 추천 글인 19년 총결산 글에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번역 기사도 번역도 가끔씩 하시잖아요. 네, 번역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뭐 예를 들면은 좀 노션 같은 툴 이런 데 관심 많아서 그런 툴 번역하거나 아니면 이 테크 구루들이 쓴 이 앞으로 이 테크 트렌드의 미래 같은 좀 그런 걸 좀 큰 관점에서 되게 거시적으로 본 글들 이런 거 번역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5G 관련된 글도 그런 거 있는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메리미커 인터넷 트렌드도 요약해 쓴 게 있네요. 오. 네, 저것도 저 리포트 보는 거 좋아해서 이건 에디가 네, 하셨군요. 나온 날 싹 요약했어요. 아 그래요? 양 네.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싹 굵고 중요한 거 위주로. 싹 훑다 보면 앞에 거 까먹잖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짧게 요약해 주셨나요. 네, 모르겠다. 링크를 주세요. 제가 네, 다 링크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바닥 뉴스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하나요? 뭔가 원래는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잘 이거 여기 모르겠어요. 스튜디오 있을 때 빨리 쉐어드해서 네, 비용을 절감합시다. 더 좋은 장비를 사고 아이맥 사는 걸로 네, 카메라도 사고. 재밌을 것 같네요.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왜냐면 요즘에 장비 투자에. 이런 거 글도 좋은데 네, 글이 생각보다 엄청 읽기가 잘 안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안 퍼져요. 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아니라 맞아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글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요새 보면은 그런 검색 통계내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몇 군데서는 유튜브랑 구글을 그냥 하나로 잡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구글 검색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유튜브 저희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유튜브가 훨씬 컨텐츠 올릴 때는 올릴 때는 구독자 진짜 빨리 늘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지금 글 같은 경우는 44비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구독자를 볼 만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냥 그나마 볼 만한 데가 피들리. 그 RSS 구독자 수가 나와서 근데 그거 안 늘거든요. 그쵸. 영원히 보고 있어도 늘지 않아요. 한 명 네. 진짜 뭐 한 달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는데 유튜브는 저희 4분 코딩이랑 이런 거 올릴 때는 한 3편 정도 올렸는데 그런 거 올 때는 한 달에 뭐 200명씩 쭉 느는 것 같아요. 이 바닥 뉴스는 몇 명이에요? 저희 페이스북 피들리? 팔로우는 한
페이스북이 원래 메인 채널이거든요. 네. 저희 원래 페이스북에만 쓰다가 아. 이제 작년에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날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진짜 망할 것 같아서 이 아카이빙을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서 퍼블리싱하는 채널을 반대로 바꿨고 페북은 뭐 한 3천 몇백 명 정도 라이크가 있는데 확실히 안 늘어요 요새. 다 조정당하는 것 같죠. 뭐 그런 것 같고 약간 이 뭐라 해야지 약간 그냥 있는 분들만 계속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저는 페북이 광고를 붙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그러니까 노출을 네. 노출을 굉장히 많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하는 애들만 더 많이 보여주고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안 보여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쵸. 어디 노출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바닥 뉴스는 피들리 구독자가 160명. 생각보다 많네요. 44비치 413. 저희가 좀 더 많네. 개발자들이 RSS를 많이 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 읽는 분들은 RSS를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좀만 잘 퍼뜨리면 쭉쭉 늘 것 같은데 왜냐면은 블로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IT 중간에서 뉴스 정리하시던 분들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구독자 많은 데가 진짜 몇 군데 네,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저거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근데 그 뷰 같은 걸 보면은 확실히 쉐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뭐 페북으로 들어오는 게 예를 들면 한 100 정도 들어온다 그럼 그 링크가 이제 사람들이 쉐어해서 들어오는 게 많고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링크 보다 보면은 막 뭐 큰 대기업의 이메일 링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내에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바닥 뉴스랑 그거예요. 뭐야? 이쪽 용어가 있던데 바터? 바터? 바터 칠까요? 서로 바터 배너 뭐예요? 달아주는 걸 바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뭐 20년 전에 하던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서. 요즘 앱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바다 바터 많이 하죠. 좋죠. 나우누리 때도 관심 있었던 있으시면. 것 같은데 그런 거. 서로 게시판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다 게시판에서 배너 만들었잖아요. 서로. 옛날에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 배너 좀 넣어주세요. 어떻게 넣는지 몰라가지고. 네. 유튜브도 하면 서로 좋네요. 혼자 유튜브는- 크기 너무 힘들어. 유튜브는 근데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뭐 할 수 해요. 있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는 서로 나와주면 되나? 추천 채널에 있고 서로 나와서 아. 그 밑에 유튜브 상대방 채널 하면 이쪽 구독자가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거 하더라고요. 맨 첫 번째 댓글 고정에다가 상대방 거 이제 그것도 네. 올려주더라고요. 어쨌든 나와서 그 유명한 이제 슈카월드 아저씨 있잖아요. 친구 식빵 아재 채널 나와서 썰 풀다가 유튜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그것도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디님. 감사합니다. Standard output. FM.